오늘 낭독할 책은 금융투기의 역사입니다. 에드워드 챈슬러. 지은이 에드워드 챈슬러,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뒤 1990년대 초반까지 투자은행인 레저드 브러더스에서 금융 실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의 프리랜서로 활동했으며 GMO 수석 이코노미스트다. 금융투기의 역사는 그의 첫 번째 저서다. 챈슬러는 이 책에서 먼저 로마 시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투기에 대한 관심을 개괄적으로 정리한다. 네,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꽤 두꺼운 책인데요. 1장, 거품으로 만들어진 세계 금융버블의 기원. 2장, 1690년대 주식회사 설립품. 3장, 사우스시 음모. 4장, 1820년대 이머징 마켓 투기. 5장 1845년 철도 버블. 6장 미국 금권 정치 시대의 투기. 7장 새 시대의 종말. 8장 카우보이 자본주의. 9장 가미가제 자본주의.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요, 6장이었어요. 이 미국 금권 정치 시대의 투기인데, 이 부분은 미국의 그 투기 역사, 초기 미국의 투기 역사와 또 이 남북 전쟁과 투기, 이 새 증권 거래소, 뭐 시세 조종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네, 제가 가장 기억에 좀 남는 미국 금권 정치 시대의 투기 부분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미국 금권 정치 시대의 투기. 투기는 단순한 정서에서 출발한다. 기호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습관으로 발전하고 이어 흥분으로 바뀐다. 이 흥분은 마치 영화 10기에 나오는 아론의 뱀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의 흥분까지 삼키고 거대해진다. 그리고 분노보다도 더 강렬해지고 질투보다도 더 일렁인다. 또 탐욕보다도 더한 욕망을 품게 하고 사랑보다도 더 매료시킨다. 주식시장은 비쩍 마른 늙은 마녀를 닮아간다. 최신 스타일의 화려한 장식으로 눈부신 광채를 내뿜으며 투기꾼들에게 탐욕의 미소를 흘리고 황금상을 가리키며 유혹한다. 그리고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모든 사람들을 파멸의 늪에 빠뜨린다. 윌리엄 파울러의 월스트리트에서 보낸 10년에서. 식민지 개척은 본질적으로 투기였다. 컬럼버스도 투기꾼이었다. 북미 대륙은 그가 투기를 벌여 얻은 거대한 전리품이다. 1600년대 미국 식민지도 당시 벤처기업들이 개척하는 것이다. 월터 랠리, 영국의 정치가이면서 탐험가는 17세기 초반 투자자들에게 20%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며 주식회사 버지니아를 리메이킹한 데 이어 미국 버지니아에 정착한 독신 남성 이민자들의 부인이 될 100명의 처녀들을 송출하는 자회사를 세운다. 그리고 이 시기 뉴 암스테르담 정착지가 네덜란드 증시에서 대표적인 투기 대상이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로 넘어가고 17세기 중반에는 월스트리트의 유래가 된 담장이 총독 스투이 베산트의 지시에 따라 건설된다. 17세기 말에는 미국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지역 기업들의 주식이 런던의 익스체인지 앨리에서 거래되기 시작한다. 당시 식민지 미국에 대한 투기 열풍을 대표하는 기업은 바로 존 로의 미시시피였다. 이 회사의 설립 목적에는 현재 미국 영토의 반쪽에 대한 투기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의 투기적 성향은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아메리칸 드림 자체가 미래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을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 국민과 다른 점은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그들은 미국 땅이 얼마나 위대한 땅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전 레이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또한 19세기 역사학자 윌리엄 파울러도 미국인들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상상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18세기 미국 정착민들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땅에 자신들의 꿈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국가를 건설한 것이다. 따라서 오직 미국인들만이 역사는 무의미하다고 선언할 자격이 있는 셈이다. 미국은 출신 성분보다는 재산 규모에 따라 신분상의 구분과 상승이 이루어지는 근대 국가였다.
1830년대 미국을 여행했던 프랑스 귀족 출신 정치학자인 알렉시스 토크빌은 다음과 같은 말로 미국의 물질주의를 묘사했다. 부자들의 생활에 부러움과 질투 어린 눈길을 던지는 미국인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또 비록 현재의 삶이 곤궁할지라도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이들의 최고 목표이며 미국을 규정하는 요소이다. 미국인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아실현 욕구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위험도 무릅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17세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 자체가 큰 모험이었고 동부해안을 벗어나 인디언과 야생동물의 공격이 빈번한 변경에 정착하는 것 또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왜 19세기 미국의 거물 투기꾼들이 대부분이 변경지역 출신지를 설명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위험을 감수하는 정신은 미국인의 본성으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시간이 흘러도 사위지 않고 미국의 생동감을 유지하는 원천으로 남아있다. 부유한 사람들조차도 현재 쥐고 있는 패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차지하기 위해 도박을 계속할 정도이다.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마치 더 잃을 게 없는 빈털터리처럼 자신을 코너로 몰아간다. 큰 도박을 즐기는 것처럼 돈을 쏟아부으며 즐거워한다. 투기적인 영국인들은 파산을 두려워하고 프랑스인들은 파산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 비해 백만장자 미국인들은 10배를 더 벌기 위해 투기판에 뛰어든다. 만약 빈털터리가 된다면 기꺼이 도박판의 원점이 점원이 된다. 천해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 미국인들의 특성은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도박꾼들이 모인 나라로 만들고 있다. 물론 위험은 투기의 본질이다. 경제학 교과서들은 투기의 경제 원리를 설명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방법을 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의 투기꾼들보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사람들은 없다. 주식시장에서 그들의 투기는 일상적인 위험 수준을 넘어서 위험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투기는 여전히 여운거리이거나 전쟁의 관계를 동반하고 엄청난 판돈이 걸린 스포츠이기도 하다. 투기적인 미국인들이 평등을 숭상하고 이를 독립선언서의 명문, 화해 국가 건립의 원칙으로 공표했으면서도 물질적 불평등을 쉼없이 재생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들은 모든 특권을 철저히 부정하지만 완전한 경쟁은 인정한다. 사회적 장벽의 위치보다는 형태를 바꾼 셈이라는 말로 토크빌은 미국인들의 평등을 설명했다. 미국처럼 부가 신분을 결정하는 근대 사회에는 물리적으로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길게 들이우고 있다. 미국 사회의 지배적 가치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가난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사회에서 호황기의 수동적인 방관자로 머물러 있는 것은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경제적 현상 유지와 재편 사이의 맹렬한 투쟁이 벌어진다. 투쟁 과정에서 미국인들은 타인이 무엇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혈안이 된다. 미국인들이 말하는 구세계의 문화적 열등성에 젖어있는 케인즈는 이렇게 예언했다. 주식시장 밖에서도 미국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여론에 과도한 관심을 보인다. 이 지나친 관심은 결국 증시 붕괴 과정에서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게 된다. 쉽게 집단 심리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초기 미국의 투기 역사.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상당수가 땅 투기꾼들이었다. 조지 워싱턴은 미시시피 회사를 설립해 서부 지역 땅을 사들였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일리노이주에서 6,300만 에이커에 달하는 땅의 투기를 벌였다. 열렬한 혁명주의자였던 패트릭 헬리엇이 조지아주에서 1,000만 에이커를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야주사의 투자자였다. 심지어 토머스 제퍼슨과 알렉산더 해밀턴도 한때 땅 장사꾼이었다. 독립선언 이후에도 땅 투기 열풍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18세기 후반 메인과 조지아, 뉴욕주에서는 수백만 에이커의 땅이 통째로 매매되었을 정도였고 새로 개발되는 읍과 도시 또한 훌륭한 투기의 땅 대상이었다. 물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도 땅 투기꾼에 의해 개발되었고
18세기 말에는 시카고가 새로운 땅 투기 지역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투기 열기는 철도 개통과 함께 서부로 번져나갔다. 미국 정부가 1억 7천만 에이커를 무상불하에 건설된 철도는 서부 지역을 땅 투기라는 국민 스포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18세기 영국의 여행가 윌리엄 프리스트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을 소개한다면 땅 투기다라고 할 정도로 말이다. 1790년대 미국의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자 땅 투기 열풍은 종이 쪽지 투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1790년대 후반에 불어닥친 미국 정부 채권과 은행 주식에 대한 투기 열풍은 한 세기 전 영국 증권거래소의 투기 양상과 비슷했다. 하지만 이 시기 미국 증권 투기와 17세기 후반 영국 투기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설립 순간부터 미국 증시는 규모 면에서 구세계에 뒤지지 않는 작전 세력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점이다. 초창기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작전 세력의 리더는 조지 워싱턴 휘하의 장교이면서 영국 이튼 칼리지 출신인 윌리엄 듀어였다. 그는 작전단을 구성하는 한편 3천만 달러어치 어음을 발행해 투기 자금을 마련했고 이것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은행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후에 듀어의 몰락은 미국 증시 사상 최초의 공황으로 이어졌고 그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 주식 매집은 주식시장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진 곳은 19세기 미국이었다. 주식 매집의 첫 번째 목적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주가 폭락 시 저가 매수를 위해 물량 공세를 펼치는 공매도 세력들을 견제하자는 것이었다. 맷집 세력들이 주식 매집에 성공할 경우 공매로 투기꾼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다. 결제일까지 약속한 주식을 내놓아야 하는 매도 세력들은 집중 매수로 주식을 구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장외에서 매집 세력이 요구하는 값을 지불하고 주식을 매입해 결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최고의 작전꾼이었던 다니엘 드루는 다음과 같이 콧노래를 불렀다.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공매도한 사람은 결제를 위해 주식을 되사거나 그 값을 치러야 한다네. 네, 오늘은 금융투기의 역사의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하면은 우리나라의 역사, 근현대사, 외국의 역사, 세계사 역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이 금융투기의 역사,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최근까지 올라오면서의 금융투기의 역사를 재밌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에드워드 챈슬러 금융투기의 역사를 낭독해 보았습니다.